두 번째 내용으로 똑같이 로고 애니메이션이라고 저는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레이션은 100 정도 똑같이 진행을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들어갈 내용은 먼저 원형을 하나 제작을 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쉐이프 레이어로 잠깐만요. 너무 느리네. 원형을 가지고 저는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거 말고 원형으로 하나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운데서부터 진행하기 위해서 저는 그리드를 잠깐 켰고요. 이렇게 원형을 하나 제작을 해가지고 정원형의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그리드를 켜는 거는 여기서 두 번째 거 눌러서 그리드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드를 킨 다음에 저는 가운데서부터 원형을 예쁘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얘는 어떤 애로 만들 거냐면 이 쉐이프 레이어를 배경 레이어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얘 이름은 BG라고 해서 저는 배경으로 일단은 바꿔주도록 할게요. BG라고 해서 원형 레이어를 저는 배경 레이어로 일단 하나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얘에 대한 필의 색상은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약간 요런 붉은 색상의 채도가 살짝 빠진 그런 붉은 색상으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저는 얘가 한 30쯤에서 스케일 S를 눌러서 30프레임에서 스케일 S를 눌러서 크기를 확 키워줄 건데요. 어느 정도로 키우냐면 지금 여기 배경에 꽉 채워질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220 하니까 꽉 채워지는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스케일의 키프레임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렇게까지 하셨다면 저는 일단 꽉 채워져 있는 배경까지 만들었는데 초반에는 얘가 없는 상태에서 원형으로 커지면서 배경이 생성되는 것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홈키를 누르고 스케일에 0프레임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커지면서 화면이 시작이 되는 형태처럼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저는 이 30프레임쯤에서는 EGS를 적용해서 저는 얘 끝에는 조금 더 느리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진행이 됐다면 저는 여기 배경과 같이 동일하게 다시 한번 원형을 하나 생성을 할 건데요. 똑같이 원형을 다시 그리드를 넣어서 하나 똑같이 생성을 하나 해줍니다. 얘는 포인트라고 할게요. 이름을 포인트라고 해서 원형을 하나 더 추가로 생성을 해줍니다. 이때 저는 이 포인트의 필은 없음, 스트로크는 흰색으로 잡아줄 수 있도록 할 건데요. 두께는 한 30 정도로 잡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의 스트로크는 30 정도로 잡아주고요. 스트로크를 포인트의 스트로크는 필만 없음으로 하고 스트로크의 포인트를 30으로 잡아주고요. 저는 원형의 스트로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에 스트로크 30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 레이어에 스트로크 1을 열어서 저는 이 선을 이제부터는 모양을 변형시켜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모양 변형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폭죽처럼 팡팡 터지는 라인 애니메이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건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대시라는 눌러서 점선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를 누르게 되면 얘가 이렇게 점선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시의 모양은 일단 10으로 한다면은 되게 크기가 이렇게 작게 설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대시를 일단은 추가해서 생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걸로 하니까 원래 갭이 있었는데 갭이 지금 새로 하면서 없어져가지고 이걸로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이 포인트 잠깐 지워주시겠어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을 제가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러면 라인을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이런 식으로 하나 생성을 하고 가운데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라인을 하나 생성을 하고 얘를 다시 한번 포인트라고 할게요. 라인을 하나 생성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펜
포인트를 이용해서 클릭했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하나를 생성을 해주시고요. 얘를 가지고 이번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리피터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리피터를 하기 전에 저는 이 포인트의 컨텐츠의 쉐이프를 열어보면 스트로크라고 있습니다. 이 스트로크가 너무 뚝뚝 끊기는 형태의 지금 스트로크로 되어 있다 보니 저는 스트로크가 둥글둥글한 느낌으로 줄 수 있도록 스트로크 안에 라인 캡을 덧캡이 아닌 라운드 캡으로 변경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에 라인 캡을 라운드 캡으로 일단은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스트로크를 다시 닫고 이 포인트에 애드를 눌러주면은 리피터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리피터를 설정하는 순간 요렇게 두 개가 추가가 되는데 우리 예전에 리피터 해봤죠? 꽃잎 할 때 했었습니다. 리피터는 애드를 눌러서 리피터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피터 1이라는 애가 생성이 되어야 합니다. 리피터의 카피를 9, 그 다음에 포지션은 0에 0,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40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잡아줄 틀은 완성이 되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두 번째 트림 패스라는 애를 생성을 할 겁니다. 컨텐츠를 다 닫아주시고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다음 내용은 add에서 저는 트림 패스라는 애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패스는 패스에 맞춰서 생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애가 트림 패스였어요. 얘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되면 컨텐츠 안에 트림 패스가 하나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림 패스 적용을 해주시고요. 자, 거기까지 하셨다면 저는 다시 한번 포인트에 패스 1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1을 선택하면 이렇게 패스의 끝과 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여기 위쪽에 있는 패스를 선택하고 저는 끝까지 쭉 올려서 나머지 나머지 개체들도 똑같이 복제된 개체들도 다 끝까지 이렇게 끝부분이 다 잘릴 정도로 키워주세요. 자, 거기까지 됐다면 저는 다시 한번 여기 트림 패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패스에서 저는 똑같이 0프레임에서는 엔드에 키프레임을 적용할 건데 이때 엔드에는 0%로 잡아주시고요. 저는 25프레임쯤 와서 엔드를 100으로 키워줍니다. 25프레임에서 엔드를 100으로 키워줍니다. 저는 10프레임으로 넘어가서요. 스타트에 0%를 잡아주시고요. 35프레임에서 스타트에 100을 키워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나는 너무 길게 나온다 하면 조금 더 짧게 스타트를 잡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더 짧게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5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잡아 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첫 번째 잡았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얘네 두 개를 이제 다 작업했으니까 잠궈주도록 할게요.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포인트까지 잡아 주었다면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글자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해서 저는 똑같이 다파라는 글자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 다파라는 글자의 색상은 흰색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물론 로고가 따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면 더 좋겠죠. 저는 얘에 대한 크기는 한 300으로 넣었고 두께는 조금 두껍게 설정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를 가지고 3D로 만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은 제작을 해주세요. 컴포지션의 길이가 조금 너무 좀 짧은 것 같아서요. 이거를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늘리기 위해서 컨트롤 K를 눌러서 저는 듀레이션을 한 500으로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소스의 길이가 짧다 보니 얘네들도 다시 늘려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잠겨 있어서 얘를 늘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잠금을 다시 풀어주시고 얘네들의 길이를 다시 조금만 늘렸다가 밑에 부분은 다시 잠궈주세요. 제가 보니까 너무 짧아가지고 작업하기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작업하기가 너무 잘릴 것 같아서 요거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 컨트롤 K 눌러서 듀레이션 500으로 늘린 다음에 저는 소스도 마찬가지로 늘려 주었습니다. 자, 거기까지 진행을 하셨다면 저는 이 다파라는 레이어를 하나 더 컨트롤 D로 복제를 하고요. 복제하는 다파 중간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제를 해서 얘는 다파 앞이라고 하고요. 3번 레이어는 다파 뒤라고 저는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레이어의 앞, 중간, 뒷부분을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셨다면은 저는
이 세 개의 레이어에다가 3D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건데요. 생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컨트롤 K를 눌러서 컴포지션 세팅을 잠깐 열어줍니다. 컴포지션 세팅 컨트롤 K를 눌러서 열어주고요. 여기서 3D 렌더러를 켜주면 저희가 렌더러의 형태가 어떤 거가 나왔는지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클래식 3D라는 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차이점 잠깐 설명을 해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앞이다 이러면은 여기에 지난 시간에 했던 지오메트리 옵션이라는 애가 생성이 안 돼요. 이게 클래식 3D이고요. 그 다음에 3D 렌더러에서 클래식 3D를 시냐 4D로 바꾸는 순간 이렇게 지오메트리 옵션이라 해서 우리가 덩어리가 되는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 양옆, 위아래가 작업이 되지만 뒷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단점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모습이 그냥 그대로 남겨져 있는 형태라서 이 부분 참고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까지 됐다면 저는 OK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키에서 3D 렌더러, 시야 4D까지 저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했다면 저는 중간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객체를 잠깐 열어서 지오메트리 옵션을 잠깐 열어볼게요. 얘는 덩어리를 만들어주는데, 먼저 베벨 데스라고 되어 있는 애는 깎이는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고, 이건 그대로 두고요. 저는 익스트루션 데스라고 되어 있는 얘를 가지고 할 건데, 홀 베벨 데스는 구멍이 나 있는 애들에 대한 데스는 몇 %를 설정할 건지이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션 데스에 대한 얘는 두께를 설정합니다. 얘를 저는 150 정도로 설정을 할 거고요. 중간에 색상을 저는 조금 다른 색상으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금 진한 색상으로 넣어서 뒷부분이 살짝 이렇게 진한 색상이 나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중간이라는 애가 맨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앞, 뒤, 중간 이 순서로 나오게끔 먼저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간 레이어, 그러니까 세 번째 다파 중간 레이어는 익스트루션 데스에 150 정도로 넣어놨습니다. 여기까지 설정이 됐다면 저는 D라고 되어 있는 얘를 지금 여기 애니메이션처럼 돌렸을 때 이렇게 흰 글자가 이렇게 남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D라는 애를 만들어 놨는데요. 얘의 위치를 이동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D라는 글자를 포지션 P를 눌러서 저는 열어주고요. 여기서 위치를 이동하는 애는 X, Y는 가로, 세로고 앞뒤를 설정할 수 있는 Z축에다가 0이 아닌 저는 익스트루전 데스만큼 뺄 겁니다. 마이너스 150으로 하면 딱 정확하게 빠지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51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다파 글자 D를 마이너스 151로 설정하게 되면 저는 지금 현재 보여지는 애가 액티브 카메라에서 탑에서 잠깐 본다면 얘가 너무 빠졌네요. 잠깐만요. 그냥 151로 해야 되겠네요. 죄송해요. 마이너스라니까 앞으로 나와서 얘가 뒤로 보낼 수 있게 마이너스 151이 아닌 151로 해서 뒤로 뺄게요. 자, 그러면은 앞뒤로 이렇게 넣어졌을 거고요. 저는 다시 액티브 카메라에서 얘네들을 다 같이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개체를 묶어보도록 할게요.
묶는 거는 Ctrl Alt Shift Y인 null object로 진행을 하고요. null object의 이름은 다파라고 할게요. 저는 다파란으로 바꿔주고요. 얘는 3D 오브젝트로 다시 똑같이 변경을 시켜줍니다. 자, 거기까지 됐다면 이 다파라는 null 오브젝트에다가 이 앞, 뒤, 중간 개체의 페런츠 앤 링크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를 선택을 하고 다파라는 개체에다가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애니메이션처럼 커지면서 얘가 나타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는 얘가 커지고 난 다음 50프레임쯤에 둬서 이 다파라는 null 오브젝트에 50프레임부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저는 한 200까지 딱 잡아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저는 200프레임에서 다파라는 null 오브젝트 개체를 로테이션 R, 그 다음에 스케일 S를 열어서 진행을 할 건데, 로테이션인 R을 먼저 누르고요. 그리고 스케일인 Shift S를 눌러서 스케일과 로테이션이 같이 열리게끔 진행을 해줍니다. 이때 스케일의 키프레임, 그 다음에 XY의 키프레임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의 XY에다가 키프레임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150프레임에서는 스케일의 고정을 스케일의 고정 말고요. 잠깐만요. 여기선 변화를 줘야겠네요. 자, 50프레임으로 넘어가서요. 저는 스케일의 0프레임으로 0%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Y 로테이션에는 1X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Y 로테이션에는 1X. 자, 그러면 얘가 커지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X 로테이션의 뒤에 부분을 저는 한 40 정도로 잡으면 마이너스 40 할게요. 마이너스 한 40 정도로 잡으면 얘가 위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서서히 정면으로 바라보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Y 로테이션의 회전이 저는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 말고 똑바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키프레임을
두 개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다른 분들은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거꾸로 다시 돌릴 수 있도록 오른쪽 방향으로 돌릴 수 있도록 0에서부터 1x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도록 할게요. 저는 150프레임에서 스케일을 130, 그 다음에 X 로테이션에서는 그대로 두고요. Y 로테이션은 1X 뒤에 0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150프레임에서 130, Y에 1X 설정했습니다. 자, 거기까지 진행이 됐다면 얘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형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150에다 주었고요. 한 175쯤에다가 지금 현재 있는 이 킥프레임들을 그대로 고정했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할 건데요. 이 사이를 조금 고정해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컨트롤 C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인디케이프를 여기 175프레임에 두고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쭉 올라와서 죄송해요. 지금 150프레임에서는 스케일 130 Y 로테이션의 1X를 잡았고요. 저는 여기 150프레임에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175프레임에서 컨트롤 V를 붙여넣기를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얘가 나타났다가 딱 고정이 되는 형태가 될 건데요. 저는 이때 X 로테이션에도 움직임이 적용이 되고 있어서 X 로테이션에 150프레임에 있는 X 로테이션에도 똑같이 지금 현재 있는 애를 그대로 키프레임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150프레임으로 인디케이프를 먼저 옮겨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X 로테이션의 앞부분, 이 다이아몬드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175로 가서 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V까지 해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나타났다가 잠깐 고정됐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정을 했고요. 움직임을 다시 보여드린다면은 글자가 나타나면서 돌다가 쏙 들어오는 형태,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고요.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애니메이션 작업하기 위해서 요 도형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들이 딱 나왔다가 각자 돌다가 쏙 들어갈 거예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새로운 컴포지션 컨트롤 N을 눌러서 이번에는 효과라고 할게요. 똑같이 1920에 1080 듀레이션 똑같이 500으로 설정해서 저는 그대로 OK 눌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뒤에 배경을 만들면 안 됩니다.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형을
여기서 가지고 오시거나 또는 펜 툴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사각형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원형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도 만들 건데요. 삼각형은 폴리스타 1에서 폴리스타 패스에 들어가면 다각형을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각각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저처럼 쉐이프 레이어 1 하나에다 넣어 주셔도 되고 또는 따로 만들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200프레임에서 얘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형태가 되어 있고, 저는 한 220프레임쯤 가서 이 효과의 움직임이 나타나게끔 할 건데요. 얘네들의 각각의 레이어에 키프레임을 하나씩 넣어줄 건데요. 먼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폴리스타 2라고 되어 있는 저처럼 하나의 쉐이프 레이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쉐이프 레이어 1 안에 있는 폴리스타 2에 들어가면 이렇게 트랜스폼 폴리스타 2라는 애가 있습니다. 여기 트랜스폼 폴리스타 2에서 스케일을 저는 키프레임을 잡아줄 거고요. 그리고 로테이션에 대한 것도 똑같이 잡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둘 다 키프레임을 잡아주고요. 저는 300프레임에서 로테이션에는 1x, 스케일에는 0으로 잡아줄 건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스케일이 너무 차이가 천천히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앞쪽에 있는 스케일을 한 275까지로 뒤로 밀도록 할게요. 저는 스케일의 앞부분을 275에서 키프레임을 뒤로 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들을 하나씩 잡아주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220에서는 로테이션이 0에서 300프레임에서 1x, 스케일에서는 275에 100에서 300에서는 0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모든 도형들에다가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다들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얘네들이 돌고 들어갈 수 있게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돌다가 사라지는 것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저는 이 쉐이프 레이어를 그대로 복제해서 컨트롤 D로 복제를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가서 한 200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타임라인을 당긴 다음에 쉐이프 레이어 1을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까지 작업이 된다면 저는 얘의 스트로크의 색상은 검정 색깔로 진행을 하고요. 위쪽에 있는 애는 스트로크 색깔을 흰색으로 해서 저는 7 정도의 두께를 잡아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레이어는 검정 색깔로 설정을 하고 저는 오페시티 T를 열어서 한 30% 정도로 줄여서 조금 투명하게끔 잡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까지 작업이 됐다면 저는 이 효과란애를 로고 애니메이션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시간이 지나서 돌다가 하나씩 사라지는 형태의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될 건데요. 제가 잠깐 보니까 이 효과 애니메이션에 두 개의 키프레임에 U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잠깐 켜줄게요. 제가 보니까 움직임이 200까지 여기 맨 앞에 있는 키프레임 있죠? 로테이션의 요 키프레임들, 얘네들을 전체를 선택을 해서요, 저는 175까지 당길게요. 여기 있는 이 키프레임들을 쭉 다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얘네들을 175까지 이동시켜주세요. 얘네들이 요렇게 움직임 들어가게 할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서부터 움직임이 들어가게끔 할게요. 175에서. 저는 효과의 스케일 S를 열어서 200에서 100%,
175에서 0%로 잡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쭈루룩 켜지고 글자가 3D로 나타나는 것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되돌려서 얘네들이 나타나고 각자 사라진 애니메이션까지 작업이 됩니다.